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유시민과 영호남 지역의 기질적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2024년 10월 25일 약 4주 전에 유튜브에 영호남 지역감정의 근본인 기질 차이와 정치적 전략이라는 강의를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댓글에다 그 강의를 공유해 놓을 것이니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에서 한국의 정치는 지역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감정이 부끄러우니까 정치학자들이 정치 이념으로 화장을 하거나 위장시켰을 뿐이라고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지역 감정이 맹목적으로 지역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그 지형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역적인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기질을 말하기에 앞서서 한국은 지형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고서저,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낮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면서 동쪽은 강의 근원을, 출발점 혹은 근원이 되고, 서쪽은 강의 표현인 그 들판이 되면서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쪽은 그 강의 근원을 이루고 있고, 서쪽은 그 강의 표현인 들판을 바탕으로 생산지가 된 것입니다. 강의 표현으로서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그 생산이라는 것은 없이 그 조금 철학적이고 근원이니까, 이 서쪽은 그 강의 그 생산이 이루어진 생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질 차이가 동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동쪽이 조금 철학적이라 하는 불교가 성행이 되어 있고, 서쪽은 그 어떤 사랑이라 하는 철학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표출에 대한 그런 정신이 강한 기독교가 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쪽은 학문을 숭상하고 서쪽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예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쪽은 근본을 추구하고 서쪽은 표현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어떤 사람이 철학적으로 말하기를 태계의 이기 이론론을 경상도는 반영하고 있고, 서쪽은 율곡의 이기 이원론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는 근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즉 내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태계의 이기 이론론은 그 마음에 배운 것에, 학문에 그 이와 기, 표현되는 태도가 이론이다, 마음의 상태와 자기의 그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율곡의 이기 이원론은 근본성과 혹은 배움에 있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현실적인 적응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그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의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중심한 동쪽은 조금은 명분론적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배우었던 그 어떠한 철학에 집착하는 반면에 서쪽은 현실 적응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남은 학문이 깊고 선비가 많은 반면에 현실 적응이라는 입장에서 호남에는 정치를 잘하는 관료라든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문의 근본성을 영남에서는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표출을 하는데 서쪽 전라도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질을 수긍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명분론적이고 철학적인 마르크스주의가 경상도 기질에 어울린다 할 수 있고 전라도가 자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서구의 문물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해방 전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에는 지주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 한민당이 생겼고 경상도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일컬어질 만큼 공산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상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고 서쪽 전라도 지방이 공산좌파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16 이후 경상도 출신인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국가 발전론을 내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자 박정희의 출신 지역인 경상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야당인 호남은 안티 박정희가 되어야 하니 공산좌파를 지향하게 된 것뿐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치 전략을 설계할 때 전라도에 가서는 명분론적인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하지 말고 이익 중심의 정치 전략을 내걸고 경상도에는 이익보다는 명분론적인 정치 전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 덧붙이기를 이런 입장을 김대중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선비의 문제의식과 함께 상인의 현실 감각도 중시 여기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것을 김대중이 정치 슬로건으로 내건 지역감정 해소라는 것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 강의 유튜브에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도의 선비정신, 선비의식과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들, 전라도의 현실감각을 이렇게 둘 다 중시 여기자라는 이런 중의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감정 해소라는 것은 김대중이
그 전라도를 9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남의 지지를 획득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적인 의미가 깊이 개입된 표현이지만 그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의 중의적인 표현을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김대중의 표현을 북두시민혁명군의 해석으로 전라도에 가서는 이익을 강조하는 정치 전략으로, 경상도 등의 동쪽 지방에는 명분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실례로 공산 좌파들의 영남에서의 지역감정 해소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 전술로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무현이를 민주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문재인을 또 부산 출신으로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정치 전술이고, 그런데 자유우파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감정 해소를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조금 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그런 신뢰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재명이 이번 곡성 영광 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자기들 민주당의 지지 기반에 가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11월 22일 민주당에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국민보상금 등을 이렇게 지급하겠다라는 법률을 발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정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경상도에 가서 내걸면은 지역민들이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할 것이라면서 노발대발하지 않을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지난 강의에 대해서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없을까 유심히 관찰하던 중에 경북 경주 출신인, 경상북도 TK 경주 출신인 유시민의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은 김대중의 서생의 문제의식, 서생이라는 게 다른 말로 선비잖아요. 선비의 문제의식은 자기가 좋은데 상인의 현실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다고 말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명분론에 치우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유시민의 강의를 잠깐 소개합니다. 해보는 얘기인데, 이해찬 대표님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관 할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김대중 총재의 그 서생적 문제의식은 되게 좋았는데 가끔씩 보이는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총재님을 막 깠거든요, 몇 번. 그랬더니 이제 서른 선배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김대중 총재 비서로 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오래 일 안 할 거예요. 저 좀 있으면 이제 딴 데 갈 거예요. 이제 사양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았으면 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김대중 총재가 보여주는 상인적 현실 감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제가.
결국 그게 부족해서 이제 정치는 실패하고 지식 소매상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언론인, 지식인 이런 분들하고 만나 보니까 제가 제일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그게 모자라 가지고 지진아였는데 이쪽 동네에 오니까 저만큼 그게 있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보는 얘기인데 이해찬 대표님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관 할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김대중 유시민의 강의를 들어본 시청자 여러분은 북두 시민혁명군의 강의 내용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북두 시민혁명군은 유시민의 그 강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지역적인 기지를 조금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조차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제의식이라는 명분론에 방점이 찍히고 상인들의 현실 감각이라는 게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 기질적인 차이가 아닌가.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 지난 강의에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 지난 강의에 댓글이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그 스승의 문제의식 혹은 선비의 문제의식은 좋고 그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것을 이익 추구라는 입장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 다 똑같은 그 평등한 가치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라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평등한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승의 문제의식은 좋고 상인의 이익 추구를 할까 현실 감각에 대해서는 나쁘다.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김대중이 말한 겁니다. 김대중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차별적인 인식은 봉건적인 사고다. 산업공상의 이런 봉건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버리고 스승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기질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어떤 정치적인 전술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5일 업로드된 영호남의 기질적인 차이와 정치 전략이라는 그런 강의에 대해서 그런 강의에 조금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시민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성찰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두 시민혁명군을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